안녕하세요. HLB가 흡수합병한 FA는 2019년 90억 원이었던 연간 매출이 2021년에는 1,300억 원으로 퀀텀 점프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FA를 키워낸 인물이 현재 HLB 헬스케어 사업을 이끌고 있는 남윤재 사장입니다. 남윤재 사장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인터뷰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윤재 HLB 헬스케어 사업부 사장은 헬스케어 사업부의 중장기적 목표는 치료가 아닌 질병 예방을 위해 자가 진단이 가능한 면역 진단용 키트를 개발해 진단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 진단 키트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대장암을 확인하는 자가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장암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럴 경우 집에서 손쉽게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혼자 스스로 대장암을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장암뿐만 아니라 7대 암을 진단하는 진단키트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황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유니젠 바이오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7대 암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미 개발은 완료되었고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7대 암 진단키트를 개발한 인물이 이황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니젠 바이오의 7대암 진단키트는 어떻게 암을 찾아내느냐? 혈액 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순환 종양세포가 남긴 유전자 조각을 검사합니다. 암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우리 몸에 암이 있다는 신호겠죠? 암 덩어리에서 일부 떨어져 나와 혈액 속을 떠돌던 일부 암세포가 검출된 것입니다. 유니젠 바이오의 7대암 진단키트는 이런 식으로 암을 찾아냅니다. 진단키트 이름이 루컷 키트 7인데요. 루트컷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암을 근절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경쟁자들은 누가 있을까? 현재 시장에 출시된 암 조기 예측 및 진단 키트는 미국 이그젝트 사이언스와 국내 지노믹 트리가 출시한 대장암 진단 키트 뿐이라고 합니다. 블루오션이죠. 순환 종양세포는 번역하면 그대로 Circulating Tumor Cell입니다. 순환하는 암세포라는 뜻이죠. 어딜 순환하느냐? 혈액 속을 순환합니다. 우리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겠죠. 혈액 속을 암세포가 떠돌아다닌다는 건 이미 전이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Circulating Tumor Cell, 줄여서 CT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Primary Tumor가 있습니다. 원바람이죠. 여기서부터 암세포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혈액 속으로 첨벙 빠져서 온몸을 항해하기 시작하죠. 암세포 입장에서는 콜럼버스처럼 새로운 터전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혈액 속을 CTC가 돌아다니면 피검사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예방 진단 키트의 원리죠. FA도 비슷하게 질병 예방 진단 키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하니 백신이 생각나는데요. 우리는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상대 위험 감소와 절대 위험 감소가 있다는 것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둘 다 함께 봐야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도 공부했죠. 상대 위험 감소는 논문과 언론에서 워낙 많이 노출되는 지표다 보니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하지만 절대 위험 감소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절대 위험 감소는 숫자가 굉장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미는 절대 위험 감소와 똑같지만 다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NNT입니다. Number Needed to Treat의 약자입니다. NNT는 한 명의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임상시험 기간 동안 치료법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절대 위험 감소율의 역수로 계산하여 정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0.001보다 1000명이 더욱 쉽게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위험 감소율 0.001은 헷갈리지만 NNT 1000명은 기억하기 쉽죠. 인터페론 치료제 임상시험 연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NNT가 9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9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1명의 장애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겠습니다. NNT가 90만 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명의 질병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100만 명에 가까운 환자를 치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NNT가 9명인 예시와 NNT가 90만 명인 예시에서 상대 위험 감소는 모두 22%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죠. 하지만 절대 위험 감소와 NNT에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 위험 감소만 살펴봐서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위험 감소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절대 위험 감소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면 역수로 계산한 NNT를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0.00011%는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90만 명은 눈에 잘 들어오죠. 실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형 간염 백신입니다. 상대 위험 감소 RRR은 0.89입니다. 백신 효과가 89%라는 것이죠. NNT는 얼마일까요? 247명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는 95%였습니다. 여기 A형 간염 백신의 예방 효과는 89%입니다. 비슷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입니다. 이제 A형 간염 백신의 NNT 247명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겠습니다. NNT는 한 명의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접종자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247명이 백신 접종하면 한 명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소리죠. 즉 247명당 한 명꼴로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지원자 수는 각각 약 2만 명입니다. 이 중 실험군에서 감염자 수는 10명이 발생했고요. 돌파 감염이죠. 대조군에서 감염자 수는 95명이 발생했습니다. 차이는 85명입니다. NNT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절대 위험 감소 ARR의 역수니까 거꾸로 곧장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ARR은 85명을 2만 명으로 나눠줘야 하는데 곧장 거꾸로 2만 명을 85명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아까 봤던 247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림 계산하는 중이고요. 어림 계산이 이해하기는 훨씬 쉽죠. 그리고 상대 위험 감소 RRR도 간략하게 어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이 85명을 95명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분모가 2만 명으로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8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형 간염 백신의 NNT는 247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백신 중 한 가지를 살펴본 건데요. 그렇다면 치료제의 NNT는 얼마일까? 백신과 치료제는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브비의 휴미라는 NNT가 4명입니다. 백신보다 치료제의 NNT가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가지 약의 NNT는 4명에서 25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NNT는 필요 치료 환자 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타틴의 NNT는 50명이라고 하네요. NNT가 50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 환자가 나오려면 50명에게 스타틴을 투여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휴미라로 예를 들면 휴미라의 NNT는 4명이죠. 한 명의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4명의 환자에게 휴미라를 처방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A형 간염 백신의 NNT는 247명입니다. 휴미라의 NNT는 4명입니다. 스타틴의 NNT는 50명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